지금부터 15세기 국어 설명하고 그 다음에 16세기 국어는 소학원인데 15세기 국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찍는 영상이니까 카톡으로 보내준 자료 봤더니 나는 다 알겠다. 필기한 부분도 다 이해가 된다. 생각이 난다. 이러면 안 보셔도 됩니다. 굳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시간 낭비거든요. 그냥 한번 쭉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 보낸 자료만. 자, 훈민정음 창제정신, 그러니까 옆에 정리되어 있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정리부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본문 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갑니다. 훈민정음 창제정신 4가지인데 아시죠?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의 문자 즉 한자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다르다 자주정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불쌍해서 만들었다 가엾어서. 그 다음에 28자 만들었다 해서 창조정신. 실용정신은 편안하게 쓰고자 한다. 쉽게 익히고 편안하게 쓰고자 한다. 이거 있었죠? 편안기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날로 쓰매 나날이 쓰매 사용해서 그 부분이 실용정신. 자, 그다음 표기장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진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지문에 이렇게 5개가 순경은 비읍부터 아래아까지 순경은 비읍부터 아래아까지 5개가 순서대로 소멸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순경은 비읍 빼고 이렇게 4개만 묶은 이유는 뭡니까? 이 4개는 28자 세종대왕님이 말한 기본 자음 모음 28자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거 말고 뭐 병서자, 연서자 이런 애들까지 포함해서 없어진 순서대로 써라. 그러면은 순경은 비읍까지 같이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28자 중에서 28자 내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그 28자 중에 없어진 순서대로 말해라. 그러면은 순경은 비읍은 빼고 쓰세요. 그 외우는 순서도 얘기했었어요. 10원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이렇게 외우라고. 마지막에 약간 병신 이렇게 해서 병인데 아무튼 얘는 좀 따로 외우시고 28자라는 조건이 없으면 5개를 그냥 다 써라. 그러면 순경은 비읍 써주시면 돼요. 맨 앞에 제일 먼저 없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 방점은 더 얘기할 건 없는데 왼쪽에 찍히는 점이고 왼쪽을 보세요. 오른쪽 아닙니다. 왼쪽 보세요. 없을 수도 있고 하나, 2개 이렇게 0개, 1개, 2개 거기에 따라서 말의 높낮이는 성조를 나타내는데 말의 높낮이 이렇게 상성은 점 2개면 이렇게. 근데 이제 성조가 중세 의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말의 뜻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의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현대국어는 하는 말하고 타는 말하고 구분할 때 뭐 타는 말은 말, 하는 말은 말 이렇게 하잖아. 길이로 높이로 하면 안 돼. 미안해. 내가 높이를 썼단 미안해. 그러니까 말 이렇게 해야지. 높이 하면 안 되지. 근데 중세 때는 그러니까 타는 말은 약간 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말 있잖아. 랭귀지 말은 말 이렇게 상성으로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말 이렇게 해서 구분했다는 거예요. 말 이렇게 알겠지? 말 이것도 있고 네, 높낮이로 구분했다. 성조로 구분했다 해서 성조는 중세의 의문이 맞습니다. 자, 팔종성법은 8개 썼다는 건데 이제 기억부터 예디음까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팔종성법에서 제일 중요한 디귿 소리와 시옷 소리를 현대 국어와 다르게 발음했다. 현대 국어에서는 시옷하고 디귿 똑같이 디귿으로 난다고 하죠. 그래서 음절 끝소리에서 그냥 시옷이면 디귿으로 바꿔서 소리 내는데 쓸 때는 다 쓰지만 디귿 시옷. 근데 중세 때는 디귿 시옷 발음이 달랐다. 다시 중세 때는 디귿 시옷 팔종성법에서 디귿 시옷 발음을 다르게 했다. 그 다음에 4번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인데 이건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파란색 형광펜 돼 있는 게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적용했다는 일종의 사례다. 근데 선생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노란색 보세요. 훈민정까지 해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훈민정 아니 백시영. 이런 애들은 왜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그냥 한자음엔 다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한자음 표기를 골라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훈민정이나 백시영처럼 중국어 발음하고 우리나라 발음이 거의 비슷해서 크게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안 한, 그러니까 고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 거의 그대로 쓴 애들 말고 생, 쨍 이렇게 소리 안 나는 이응을 썼다든지 음인데 훈민정 할 때 음인데 초성에 이응 안 쓰고 약간 음가가 있는 여린 히읗을 썼다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띵기
변안 이런 식으로 변안도 보시면 변안도 초성의 여린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당시 조선 사람들 발음하고 좀 다르게 발음 안 나는 형식 종성 이응을 썼다. 초성에는 여린 이웃을 썼다. 이응 대신 여린 이웃 썼다. 이런 애들이 이제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는 16세기에 바로 없어져요. 16세기만 봐도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걸 잠깐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학원인데 보시면은 잠깐만요. 파란색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공자, 증자, 부모 이것만 봐도 한자어고 근데 받침을 안 썼네? 발음 안 나면 받침 없으면 받침 없는 대로 썼네? 공장, 증장, 북몽 이렇게 안 쓰고 그쵸? 그래서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 안 썼구나.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다르게 소학원에 이게 16세기거든요. 16세기 소학원에서는 안 썼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한자어 음들이 있다. 공자, 증자, 부모 이렇게 북몽 이렇게 안 하고 저기 만약 15세기였으면 북몽 이렇게 썼을 거예요. 물론 발음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는 이상적인 중국어 발음에 맞게 쓴 거다. 최대한 맞게 썼는데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폐기돼요. 그다음에 어두자음군 아시죠? 비읍계 합용병서 정도는 아시겠죠? 시옷, 디귿, 비읍, 시옷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중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말만 어두자음군. 왜냐면은 비읍만 음가가 발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문제에 나왔었는데 이런 애들은 그냥 쌍디귿으로 발음하니까 음가가 음운이 하나라는 거야. 음운 한 개. 왜냐면 쌍디귿으로 발음하니까. 근데 만약에 비읍 디귿이야? 그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부드 이런 식으로 비읍도 발음하고 디귿도 발음하니까 이때는 자음이 두 개, 초성의 자음 두 개로 발음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자음이 두 개 발음되니까. 자, 각자병서는 그냥 용어입니다. 각자병서는 그러니까 합용병서가 서로 다른 자음을 합쳐 쓰는 거고 나란히 각자병서는 지금 된소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쌍시오, 쌍지읒, 쌍디귿, 쌍지읒, 쌍디귿, 쌍기역. 근데 쌍이응도 있고 쌍히읗도 있었다. 지금은 안 쓰죠. 각자병서는 모두 다 현대국어에서 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된소리니까 현대국어에서 아직도 이거 쓰잖아요. 근데 안 쓰는 각자병서도 있긴 있었어요. 이응, 히읗 이런 거 있었다. 어쨌든 각자병서는 같은 자음끼리 겹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된소리로 발음했대요. 자, 그 다음에 모음조화 엄격한 적용인데 그냥 그게 15세기 특징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밑에다 써놨거든요. 의외로 또 모음조화의 엄격한 적용이라고 했을 때 찾아 쓰라고 근데 너네 서술형이 뭐 단순하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찾아 쓰라고 하면은 막 뭐였지 이럴까봐 그래서 이렇게 뜻을 알죠? 뜻을 뜻을 해서 을 그 다음에 문자 랄 그 다음에 수매는 수음에 해서 옴과 음 중에 음을 썼다. 양성 음성 맞춰줘서 음성 양성해서 의가 음성이니까 음도 음성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대표적으로 모음조화를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가끔 물어봐. 뜨들은 그냥 지금처럼 을 쓴 건데 뭐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 때는 기본이 뭐냐면 을이 있고 알이 있고 르이 있고 랄이 있고 은이 있고 안이 있고 는이 있고 난이 있고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어미든 조사든 그러니까 이것 중에 두 개가 있는데 뜻이니까 알이 아니라 을을 썼다. 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현대국어랑 똑같은 거 썼는데 모음조화 굳이 지켰다고 해야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전제가 이거니까. 응? 알겠지? 아래아 쓰는 애랑 으 쓰는 애랑 두 개가 있는데 어간 혹은 체언이 음성 모음으로 끝나니까 을을 쓴 거야. 됐죠? 그리고 이제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을을 쓰기도 했고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르를 쓰니까 리을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이고 그게 첫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발 이로 끝나는 말 그러니까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는 중성 모음인 이로 끝나는 말 다음에 랄, 알, 난 이런 거 썼다고 해서 아이고 지금 안 쓰는 아래야 쓰는 형태소 썼으니까 조사 썼으니까 이거는 모음조화 지킨 거군 이러지 마시라고요. 알 수 없. 이거는 판단 기준이 못 돼요. 왜냐면은 이가 중성이니까. 그러니까 이랄 이걸 가지고 와 모음조화를 지킨 사례다 그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어적기는 안 해도 되죠. 표음적 표기. 뭐
이제 이런 거겠죠. 와, 15세기 국어 중세인데 같은 중세지만 15세기 국어에는 100% 거의 이어적기야. 근데 같은 중세지만 16세기만 보면은 제가 지금 예쁘게 형광펜 해놨는데 지금 이어적기도 있고 근데 끊어적기가 더 많아. 16세기만 돼도 끊어적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끊어적기가 나왔구나. 16세기에는 같이 썼구나. 이어적기랑.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금방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의미의 변화는 이제 뭐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제 여러분 아시니까.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은 하다가 많다. 그런 놈이 한이라 할 때, 그런 사람이 많다 할 때, 못할 놈이 한이라 해서 하다가 많다인데, 이걸 의미의 이동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일단 의미의 이동이라고 합시다. 대부분의 자습서가 사어라고, 이제 없어진 단어라고 하는데, 하다는, 많다의 의미를 갖는 하다는, 적었어요. 선생님이. 하다가 의미의 이동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쫙 파란색으로 한 거 보세요. 민트색인가? 파란색인가? 사어가 중요한 거예요, 사어. 이렇게 내가 토요일날 야 사어가 몇 개야? 3개지? 말해봐. 그럼 바로 좀 말할 수 있게. 사마띠 전차 싫어. 나만 못 말해. 근데 애들은 다 너희는 말하고. 그럼 되게 웃기겠다. 사마띠 전차 싫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죽은 말, 없어진 말들.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 얘기했고 편안하게 하려고 28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다 다른 건 됐고 그리고 이제 한번 표기상의 특징 정리를 잠깐 볼까요? 나는 이게 좀 수정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저분하게 써놨네 내가. 미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순서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잘 소멸 순서대로 써놓고 여기는 또 소멸 순서를 엉클어놨어. 그러니까 나는 이건 소멸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어. 한번 해봐. 10원을 들고 산에 가서 사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알겠지? 이렇게 고쳐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소멸 순서 자꾸 외우는 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린 이웃. 여린 이웃이 필기는 어쨌든 다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던 걸 알고 있는데 뭐 해주긴 해줬더라고. 그래서 여린 이웃은 15세기 소멸을 하고요. 거의 막 앞부분에 있잖아. 순경은 비읍하고 여린 이웃은 15세기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두 개가 15세기, 이렇게 두 개가 16세기. 얘는 아레아는 16하고 18세기에 걸쳐서 소멸했다. 자, 동국정읍시 한자음 초성에 쓰였다. 이건 이제 수업식에 물어볼 거야. 여린 이웃이 동국정읍식 한자음 초성에 쓰였다. 뭔 말이야? 이러면 안 돼. 훈민정음 변안. 기억나죠? 훈민정음 변안 해서 한자음에 이렇게 변안. 여기 안 보이시죠? 이때 쓰였다. 이게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다.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음가가 없는 거 싫어하거든. 중국 사람들은 다 음가가 있게 발음하니까 그럼 우린 여린 이응 쓰자 이렇게 된 거야. 이상적인 중국어 발음에 맞추려고. 그 다음에 된소리 부호 홀빼 이셔도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니르고자 홀 하고 여린 이응이거든요. 홀 지문 올라가서 확인하세요. 홀 그러면 여린 이응 리을 다음에 여린 이응인데 홀빼 이렇게. 절음 부호는 못할 놈이 못할 놈이 해서 못할 알겠죠? 뜻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거기 한번 확인해봐. 못할 끊고 놈이 이렇게 읽어야 돼. 끊으란 얘기야. 못할 이래서 못할 이렇게 끊으란 얘기야. 이어서 발음 못할 놈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정도는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린 이웃은 사실 음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이 좀 많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얘가 빨리 사라지니까 이 기능도 다 사라지지. 자,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은 시험에 이제 문제에 나왔던 게 당연히 비읍하고 소리가 다르고 비읍은 브, 순경은 비읍은 브 이렇게 울림 소리. 그리고 언제 사용되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는데 비읍으로 받침이 이렇게 끝났을 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은 바비 이런 식으로 이어 적을 때 이렇게 울림 소리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바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발음을 사실은 바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세종대왕님이 기가 막히게 귀가 좋아서 알고는 그래 그때는 그럼 바비라고 해서 이렇게 연음되는 비읍은 울림소리와 됐다는 걸 표현하는 순경음 비읍을 만들었는데 금방 사라집니다. 소리가 오나 우로 바뀌거나 아예 없어져요. 소멸시기도 제가 이렇게 써놔봤어요. 그 다음 반치음 16세기에 소멸되고요. 옛날에는 아우를 아주 이랬거든요. 아우를 아주 이랬는데 이게 이제 아우 이런 식으로. 여우도 여주였어. 너네 여주 이랬거든. 여우 있잖아.
불여우 할 때 불려시. 아, 이것도 여우도 여우 이렇게 됐어. 그래서 반치음이 소멸했다. 16세기 이후에. 16세기 말쯤 소멸했고, 그 다음에 예디응은 이게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풀었었죠. 예디응이, 야, 진짜 사과처럼 그렸다, 근데. 초성에서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니까 음가가 있는 이응인데, 사실 초성에 이영나 할 때요. 영을 보시면, 이 초성의 이응이 음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성에 오는 예디응은 완전히 사라졌어. 형태도 없어지고 소리도 없어졌어. 근데 종성, 여기 영 할 때 이응, 받침의 이응은 예디응 형태는 없어졌지만 종성에서는 소리는 남아있다라고 해서 제가 초성에서는 완전히 소멸하고 종성에서는 형태만 바뀌었다, 소리는 남아있다, 받침 이응이,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겁니다. 초성하고 종성에서 좀 나누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소멸의 형태를. 자, 그 다음에 아레아. 글쎄, 아레아는 뭐 여기 있는 것보다는 뭐 1933년대 완전히 없어졌고 이런 거 필요 없고, 1차 소멸, 2차 소멸, 1차 소실, 2차 소실, 소멸, 소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1차는 16세기에, 2차는 18세기에. 읽어주진 않을게. 한번 봐봐. 그 다음 그걸 보여주는 얘가 마을, 마즐 해서 마을이 된 건데, 이때 1차는 써놓고 왜 안 써놨대? 1차는 마즐. 아, 1차를 여기다 써놨구나. 미안. 1차는 이렇게 변했을 거고, 마을이 여기 이렇게 변했을 거고, 2차는 이제 마을 이렇게 됐다는 거야. 참고로 2차에서 이제 아레아가 첫째 음들에서 아로 바뀌었다와 플러스 반치음이 음가가 소멸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사례이긴 합니다. 마을은 마즐 이랬거든요. 머즐 이렇게. 자, 그리고 반치음 소멸 알 수 있고, 그리고 방점 읽어보세요.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방점은 평성, 상성, 거성이 있고, 입성은 필기는 하셨는데 딱히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입성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약간 교과서는 또 입성이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해, 교과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입성 얘기했잖아. 입술 빨리 닫는 소리인데,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나면은 이렇게 했거든요, 발음을. 그걸 표현해 주려고 이제 입성 표현을 해준 건데, 입성이라고 한 건데, 글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 선생님이 이걸 내려면 교과서에 나랏 말씀이 할 때 랏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지만 거성이라고 안 하고 입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안 고쳐줬단 말이야. 그냥 거성이라고 교과서엔 돼 있는데 받침이 시옷인데 그냥 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안 고쳐줬다는 건. 그냥 안 고쳐줬는데, 야, 이거 랏인데 점이 있지만은 얘는 입성으로 읽어야 돼, 이렇게 안 고쳐주고 문제를 그렇게 냈다?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자, 팔종성법 안 할게요. 사마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팔종성법을 이제 쓰는데 15, 16세기 특징 뭐야? 팔종성법, 기억부터 옛 니은까지. 근데 이제 15세기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자, 팔종성법 적용된 사례 빨리 말해봐. 그럼 사마띠 이거 딱 나오면 돼. 사마띠 받침이 원래 치읓이었다. 근데 팔종성법이라 시옷으로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용비어천가에서는 팔종성법을 너무 많이 했다. 팔종성법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뭐야? 그럼 곧. 알겠죠? 시옷으로 안 쓰고 지읒 그대로 쓴 거.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좀 궁시렁거렸는데, 사실 이거는 팔종성법을 써야 되는데 뭐 적용하지 않은 팔종성법을 어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용비어천가는 사실은 그때는 종성부용 초성을 쓴 거야. 여기 내가 써놨는데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다 썼어, 현대국어처럼 잠깐. 근데 그게 이제 팔종성법으로 바뀐 거거든. 살짝 그 사이가 있어. 그러니까 팔종성법 쓰기 전에 종성부용 초성을 써서 그냥 다 쓰게 했는데, 원래 형태대로 쓰게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쓰다가 바뀐 거야, 팔종성법으로.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나 보죠. 근데 뭐 너희 선생님이나 뭐 프린트나 이런 거 보면 그냥 팔종성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용비어천가에서 찾아라. 그럼 곧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고요. 개념만 이해하는 건 의미가 없고, 팔종성법 적용된 사례 뭐야? 사마띠. 팔종성법 어긴 거 뭐야? 그럼 용비어천가의 꽃 이거 지읒받침 그 정도 아시면 돼요. 4번 동국정음 시간자원 표기인데 선생님이 그래도 필기는 해줬길래 알죠? 중국의 원음, 이상적인 음에 가깝게, 이상적인 한자음 금방 없어졌고요. 이상음, 이거 사람 이상운 이런 거 아니다. 이상음이라고 내가 쓴 거다. 사람 이름 쓴 거 아니야. 이상음. 그 다음에 형식종성 이응을 썼다. 그러니까 옆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옆에 이제 형식종성이 사실 두 가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응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썼는데 이거는 안 가르쳐줬어. 그 다음에 이형보레 아시죠? 한자어가 이건 동국정식 한자어 표기니까 한자어가 리을로 끝났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러니까 달월자면 월하고 이렇게 여린이을 써가지고 쓰는 거야. 이렇게 what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본문에는 적용 사례가 없다. 이건 좀 강조했던 것 같아. 선생님 뭐 홀빼 이셔도 할 때 여린이을 썼는데요. 리을 옆에? 이건 관형사형어미 리을 옆에 여린이을이 된소리 부호나 절음부호 아까 했었죠? 여린이을 된소리 부호나 절음부호로 쓴 거지. 이거는 한자어 표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형보레라고 하지 마세요. 한자어 표기에만 이형보레 쓰는 거예요. 그건 된소리나 절음이야. 그 다음에 그거 나올 것 같아. 솔직히 필기에 좋은 것 중에 나올 만한 게 그거밖에 없어. 어두잠군, 그러니까 내 말은 좀 같이 뭐라고 해야 돼? 이건 공부한 사람 안 한 사람 좀 곤란할 수 있겠는데 싶은 건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건 좀 오디너리해서. 어두자운군 각자병사 합용병사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비읍계 합용병사도 나중에는 어두자운군으로 부스 이렇게 하다가 두 가지 의문 다 발음하다가 비읍 디귿 비읍 시옷 나중엔 된소리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모음조화의 엄격한 적용은 아까 했었고 그 다음에 7번 이어적기 8번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솔직히 야 이제 말해봐 중세국어에 안 지킨 거 3개 말해봐 그러면 두음법칙 원순모음화 구개음화 3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설명도 잘 돼 있잖아요. 그쵸? 제가 안 지킨 사례도 이렇게 다 써놨어요. 다 찾아서 알겠지? 원순모음화는 원순모음화가 지금 지워졌네. 이건 원순모음화 적용 안 된 사례 말해봐. 그럼 스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물 그 다음에 지금 빠져있는 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 필기가 있는데 이 자료에 빠져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어말어미예요. 다른 건 다 있고 이 자료에 선어말어미 5인데 선어말어미 5 혹시 지금 내 영상 보면서 선어말어미 5 하면 2개가 있었는데 그게 쓰인 단어가 2개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면 참 좋겠다. 근데 일단은 그냥 써볼게요. 그렇죠. 니르고자 홀빼 있어도 할 때 니르고자 홀빼 있어도 이거랑 그다음 못할 놈이 아니라 잠깐 니르고자 하올빼 못할 놈이 아니라에서는 잠깐만 필기가 헷갈리네. 잠깐만 못할 할 뭐가 달랐는데 죄송해요. 홀빼하고 못할 놈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눈이 안 보여. 여기 있구나. 못할 아닌데 이건 할 따름이야. 못할 놈이 무슨 말을 그랬지? 미안해. 죄송해요. 완전 딴 데 찾고 있었어요. 선어말어미는 못홀빼 이거랑 왜 그랬어? 이건 잊어주세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뭐랑 헷갈렸냐면 된소리보호랑 절음보호 있는 여린 히읗 기능 그 예문이랑 지금 헷갈렸어. 말하다가 진짜. 그러니까 지금 선어말어미 5였죠. 홀빼.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자꾸 그 여린 히읗을 같이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홀빼하고 못할 놈이를 같이 묶어놔가지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선어말어미 5랑은 상관이 없는데 상충돼가지고 약간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맹갈로니 1 선어말어미 5가 쓰인 1 진짜 잊어줘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맹갈로니 참 늙어가지고 이제 맹가노니 이건데 이거 2가지예요. 선어말어미 5가 쓰인 건 이거 2가지인데 이제 형태소 분석을 좀 해보자면 내 위에도 써놨어. 근데 얘는 하 플러스 5 플러스 리을 여린이 이렇게 되는 거고 빼는 바 플러스 2 이렇게 홀빼. 그 다음 맹가노니는 아시죠? 이건 많이 했죠. 맹갈다에서 왔거든. 리을 탈락한 거야. 맹갈나 오니 그래서 맹갈 나오니에서 잠깐만 선어말어미 5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만 낼까? 선어말어미 5가 있다. 이것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어말어미 5가 쓰인 사례가 어딨어? 이렇게 2개만 알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보니까 필기가 그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선생님 필기해줬거든. 1인칭 주어의 의도를 나타낸다. 근데 약간 필기가 좀 애매했던 게 1인칭 주어 2 의도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1인칭 주어와 의도는 같은 기능으로 묶이거든요. 1인칭 주어일 때 그 1인칭 주어의 강한 의도를 동시에 나타난다. 나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2번째 기능이 뭐냐면 관형절의 목적어 표시라고 해서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필기가 안 돼 있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홀빼 있어도에서 이 니르고자 한
이루고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잖아. 말하고자 홀빼가. 근데 그 것이 이제 그것을 원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 말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이 것이 이루고자 하는의 목적어란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관형절 배웠을 테니까 관형절의 목적어인데 그렇게 관형절의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을 때 그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관형절의 서술어에다가 이렇게 오를 쓰기도 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얘의 목적어가 얘다. 알겠지? 아, 뒤에 배. 얘다. 응? 얘가 얘의 목적어다. 알겠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 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고자 할의 목적어다. 이걸 표현해 주려고 선어말 어미 오를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죠. 뭐 되게 복잡하진 않은데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 고3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선어말 어미 오의 기능이 관형절의 목적어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이때 홀빼의 오는 관형절의 목적어 표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필기는 안 돼 있고. 근데 일단은 이 정도로 합시다. 맹갈 나오니만 잘 알면 되지 않을까. 1인칭 주어의 의도니까 이거는 그 학습활동인가? 그 형성평가 선생님 프린트에 이건 있었거든. 맹갈 나오니는. 그래서 그것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1번도 하 올빼 있어서 이 오가 뭐 이런 역할을 한다. 1인칭 주어의 의도다. 그것만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될 것 같긴 해. 1번은. 알겠죠? 니르고자 올빼 있어도 말하고자 한다. 그것을 말하고자 한다 해서 목적어 표시다. 이때 선어말 어미 오는 보기로 나올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미 했고요.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지문에 있는 내용은 거의 한 거예요. 빨리 갑시다. 동국정식 표기 사용 알 수 있는 한자음 표기 내가 다 이 파란색으로 체크했다고 했지. 파란색으로 안 한 한자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우리나라 발음하고 중국 발음하고 비슷해서 그래. 근데 이제 얘네도 적용은 하긴 한 거야. 근데 알 수 있는 해서 이제 걸리는 거지. 형식 종성이냐, 초성을 여린 이유 썼느냐. 됐죠? 그다음 이제 필기 위주로 볼게요. 방점이 나타나는 성조를 이게 학습활동에 많이 나와. 문제에도 모의고사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써왔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원래는 얘가 입성이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냥 입성이라고 안 하고 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니까 거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냥 그 정도만 알아놔.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현대와는 다른 관형격 조사 시옷이 있었는데 이유까지 알아두라는 거지. 알겠지? 왜 시옷 썼느냐? 나라가 무정물이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관형격 조사 시옷은 무정물일 때랑 존칭의 유정물 이렇게 왕, 스승, 부모, 부처님 이렇게 높여야 되는 유정물일 때는 관형격 조사 시옷을 쓴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그러면은 부텟 부모님의 그럼 부모님 사이시옷 그다음에 뭐 아바님 그럼 아버님 사이시옷 이렇게 해서 아버님의 그럼 높여야 되니까 사이시옷 쓴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아바님 한 다음에 이렇게 쓴다고 했죠. 아버님의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무정물하고 높이는 대상은 관형격 조사 시옷을 쓴다. 있다. 사이시옷이라겠다. 미안해. 관형격 조사 시옷을 쓴다. 알겠죠? 그 다음 각자병소 썼고 각자병소.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냥 문제에 나왔던 거 다 때려 박았어요. 그냥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격조사 이 쓴 다음에 이어적기 했다. 됐죠? 그 다음 중국과 달라서 처소부사격 조사가 아니다. 이거 명칭 알아나? 중국 과니까 비교부사인데 처소부사라고 해서 처소는 공간이거든. 중국에 야 얘들아 나 중국 갔다 올게. 중국에 갔다 올게의 애와는 다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르다 아까 얘기했죠. 현대국어랑 용언의 활용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와로 이때 문자는 뭐라고? 한자 한문 한자와 중국의 한자와 할 때 이때 와로는 공동부사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공동부사 비교부사 아닙니다. 비교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비슷해. 이렇게 해서 비교 대상 나타내는 거고 나는 너와 길에서 마주쳤다. 나는 너와 오늘 싸웠다. 나는 너와 결혼했다. 나는 너와 뭐 그러니까 약간 함께하는 거 있잖아. 너와 토론했다. 이런 거 같이 묶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그 서술어의 대상, 그 서술어의 행동이나 서술어에 나타나는 어떤 상태를 함께할 대상이 꼭 필요한 거예요. 부사어로. 이럴 때 이제 공동부사라고 합니다. 비교의 뜻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죠? 서로 통하지 아니해서 나는 너랑 안 통해. 이런 거. 통한다. 안 통한다. 나는 너랑 통한다. 나는 너와 안 통하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공동부사격 조사라는 거. 비교부사 아닙니다. 부사격 조사는 맞지만 그 다음에 사마띠 얘기했고 팔종성법 적용 그 다음에 사어고 구개음악 그러니까 나갔던 건 다 넣었어요. 다 써봤어요. 사어도 다 체크해놨고 죽은 말
그다음에 의미 이동, 니르고저 두음 법칙 아니고 홀빼 제가 여기다가 옆에다가 써놨습니다. 아까 했던 말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정리돼 있죠? 그래서 홀빼 그럼 하, 오 하고 이제 관형사형 어미에다가 이렇게 여린 히읗 썼는데 여린 히읗의 기능도 써놨고 내가 된소리 홀빼 이렇게 그다음에 하, 오니까 이때 선어말음이 온데 이때는 관형절의 목적어 뒤에 홀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할 때 바가 이 관형절의 목적어라는 거 표현한다고 해놨고 그다음 주격조사 이, 배 알죠? 주격조사 모음 이 쓰는 거 앞말에 모음으로 끝났는데 이모음이나 단모음이나 반모음이가 아닐 때는 이를 쓰고 합칩니다. 읽을 때는 우리는 그냥 홀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홀빠이 이렇게 읽었어요. 다시 홀빠이 빠이 애가 아이니까 이중모음이 홀빠이 이렇게 읽은 거야. 홀빠이 중국말 같다 진짜 홀빠이. 자 마침내 제 뜻을 이건 좀 중요한데 잠깐만 제 뜻을 문제 나왔죠? 이때 쟤는 이건데 저 플러스 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 제가 쟤라고 읽었지만 이것도 저희 이렇게 읽었겠죠. 저희 이렇게 읽었겠죠. 근데 이때는 제 자기의 뜻을 하니까 의니까 이는 관형격 조사. 이건 좀 중요. 이건 관형격 조사야. 의 관형격 조사 의의 역할을 하는 입니다. 그것 좀 기억하시고 제 뜻을 싫어 잘 펼치지 못하는 놈이 하니라 해서 다 써놨어요. 설명한 거 다 써놨어. 절은 부호했고요. 홀 못할 놈이 해서 끊느라고. 그 다음에 의미의 이동하고 유유한 거 이유하시죠? 사실 의미의 이동이 아닌데 선생님 필기에 의미의 이동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 내 일할 위하여 윙 동국정음식. 어여빛 여겨 두음 법칙 안 지켰다 이런 거는 한법은 이렇게 이거 보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써놨어요. 두음 법칙 안 지킨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니겨 여겨 니르고저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28자를 맹간원이 창조정신 스물 원순모음 안 지켰다. 원순모음 평승모음 을을 원순모음 우로 바꾸는 건데 발음하기 편하라고 근데 안 지킨 거예요. 근대국어 이후에 지킵니다. 지금 현대국어에선 스물이라고 하죠. 왜냐면 현대국어는 원순모음, 국외음화, 두음법칙 모두 적용되니까. 맹갈나오니 했고요. 1인칭 주어의 의도를 표현하는 1인칭 주어. 내가 만들었다. 해서 내가 만들었다. 맹갈나오니. 다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맹갈나오니에 지금 뭐뭐 썼냐면 보세요. 예디응 사용했죠. 그 다음에 현재 시제 나 썼죠. 이때 현재 시제 나타내는 선어말음이 나. 그 다음에 오는 아까 말했지만 1인칭 주어의 의도, 강한 의지, 강한 의도, 1인칭 주어의 의도. 그다음 사람마다 하여금 해서 각자 병서 예디응 2개 지금 안 쓰죠. 수위 해서 순경은 비읍 지금 안 쓰는 순경은 비읍을 썼다. 이건 너무 쉽고 형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쉽다 해서 쉽이 부사 파생 전비사 이 쉬위 이어적기 하면서 순경은 비읍 그 다음에 수비 이렇게 된 거는 건데 왜 쉬가 수가 됐는지는 안 물어보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위가 아마 내 생각인데 쉬의 위하고 이하고 약간 소리가 겹치니까 이럴 때 발음하기 편하라고 이제 이를 탈락시켰을 거야. 수위할 때 이를 탈락시켰을 거야. 근데 이제 수비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써야지. 수비 순경은 비읍 수비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이때 순경은 비읍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쉬이 수이 이렇게 하니까 순경은 비읍 안 쓴다는 얘기죠. 익혀 문자를 익혀서 날로 쓰매에서 쓰음에 다 해놨어요. 비읍기 하고서 어두자음군 있고 명사형어미 음과 음을 규칙적으로 사용했고 모음조화 적용했고 그러니까 썼고 이어적기 쓰음에 편안기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해서 혹시나 모의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까 해서 뭐뭐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나는 너희에게 공부하게 하고자 한다. 공부하게 하다. 일하게 하다, 노동하게 하다, 쓰게 하다 다 사동 표현이죠. 뭐뭐 하게 하다는 다 통사적 사동입니다. 문장 알겠죠? 뭐뭐 하게 하다 라고 해서 사동의 표현수는 통사적 사동이에요. 피동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동이라는 거는 피동 아니란 얘기죠. 할 따람이니라 해서 이어적이 따람이니라. 시옷계 합용병서 있네요. 시옷계 합용병서 잘 나오진 않는데 써놨어. 시옷계 합용병서 따람이니라. 자, 이 정도? 이 정도 알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16세기 같은 중세국어인데 16세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어디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선생님이 좀 해준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필기는 안 해줬지만 아무튼 문제에 있었던 부분만 할게요. 옆에 보시면 그러니까 얘도 16세기니까 중세야. 그러니까 중세의 큰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거 팔종선으로 썼다?
방점이 나타나긴 해. 근데 혼란됐다는 건 썼다 안 썼다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팔종성법을 썼다, 이어 적기가 쓰이고는 있다 정도? 그런 게 이제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차이점은 제가 얘기한 여기는 왜 이렇게 안 해놨냐?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 색깔 맞춰주고 싶은데 잠깐만. 색깔 맞춰주고 싶은데 이렇게 이거 중요해. 현실적 한자음 사용. 동국정음식 안 써. 북몽 이렇게 안 해. 그다음 모음조화가 문란해졌는데 그 모음조화를 지키고 안 지키고를 섞어 썼다는 얘기예요.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고, 이 문란해졌다는 걸 다른 말로 불규칙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불규칙하게 쓰였다. 문란해졌다. 그 다음에 이어적기도 쓰고 끊어적기도 쓰는데 중요한 건 끊어적기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겠죠. 명사형 어미 옴과 음의 혼란이 뭐냐면, 이게 약간 이거는 모음조화랑 같이 가요. 모음조화를 옴과 음을 쓰긴 하는데 모음조화를 모음조화가 문란해지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음조화를 안 지켰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옴 써야 되는데 쓰고, 써야 되는데 쓰고, 이렇게 쓰면 이제 혼란해졌다. 규칙적이지 않다. 원래 모음조화를 맞춰서 옴 써야 될 때 쓰고, 써야 될 때 쓰고 이랬는데, 이건 음이 와야 되는데 왜 썼지? 와야 되는데 왜 썼지? 이런 건데, 자, 말로만 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저번에 했던 건데, 비르소미오. 자, 여기를 보세요. 비롯하다 할 때 비릇, 옛날엔 비릇이었어. 그래서 이게 지금 비르소미오가 비릇, 그 다음에 얘는 비릇 소미오니까 옴 이오가 형태소 분석인데, 이게 이제 16세기에 이렇게 쓴 거야 지금. 근데 사실은 비릇에서 으로 끝나니까, 그쵸? 어미가 옴이 오면 안 되고 음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모음조화를 잘 지키면, 15세기 국어로 바꾸면. 그래서 15세기 표기로 바꾼다면 비릇 모음조화 잘 지킨 모음조화 적용해서 15세기 표기가 되면 무조건 모음조화 지켜야 되니까 비릇 이오에서 원래는 비르수미오, 이렇게 15세기 표기로는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비르소미오에서 모음조화 안 지켰고, 이 말이 옴과 음이 규칙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니까 혼란이란 말을 기억하세요. 옴을 써야 되는데 옴을 쓰고, 음을 써야 되는데 옴을 썼다. 알겠어? 라를 써야 되는데 르를 쓰고, 르를 써야 되는데 라를 썼다. 뭐 이런 게 이제 혼란해졌다, 문란해졌다,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음조화가 좀 혼란해지면서 옴과 음도 혼란스러워졌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명사형 어미 기가 쓰였는데, 이건 이제 공부 안 해두면, 혹시 나왔는데 공부 안 해주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이게 분명히 명사형 어미 기가 쓰였는데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좀 보일 수 있는데, 진짜 그런 것도 이제 잘 모르고 어디 한번 찾아본 경험이 없으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어디 쓰였지 명사형 어미 기가? 기 할 때 기. 그래서 미리 찾아놨지. 여기다가 봐봐. 하나밖에 없어. 근데 밑에 아당하기밖에 없긴 해. 아당하기, 아첨하기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거 문제로 내려면 모의고사처럼 현대어 풀이를 밑에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풀이 때문에 어려울 건 아니야. 현대어 풀이를 써줄 것 같은데, 아당하기가 아첨하기 써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기를 썼지. 명사형 어미 기를 사용했네. 15세기 국어는 옴과 음만 썼는데 명사형 어미 기가 이제 등장했구나, 사용됐구나. 이 정도로 이제 차이점이 정리가 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게 여기 지금 내가 형광펜으로 핑크색으로 해놓은 게 좀 중요한 건데, 분홍색.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 번 더 얘기하고 끝내드릴게요. 보세요.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 안 써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15세기 국어 표기까지 써놨잖아요. 15세기였으면 이렇게 썼을 거야. 공장, 증장, 북몽. 됐지? 그 다음 뭐 두음법칙은 여전히 공통점 중에 하나야. 15, 16세기 두음법칙, 국외음화, 원순모음화 적용 안 된 건 그냥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그거는 가라샤대,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제가 끊어적기 되어 있는 거 다 체크해놨습니다. 확인하세요. 근데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이어적기가 오히려 적어요. 그쵸? 이어적기가 좀 적은데 이거 잘못했다. 미안. 이건 내가, 그러니까 이게 겹친 거야. 뭔지 알겠지? 비르소미의 형광펜으로 이어적기라서 노란색으로 했다가 다른 거 설명하면서 겹쳐서 그래. 이렇게 이어적기인데 이어적기가 더 적죠. 오히려 끊어적기가 더 많죠. 확인하시고, 근데 여기서 주의한 거 살한 기억하시라고. 살한. 그때도 얘기했는데 살한이 이제 살코기 할 때 살인데, 얘는 히읗 종성체원이고 이어적기거든요. 근데 자꾸 이거 끊어적기라고 하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 아마 내 생각엔 이렇게 살에 리을 받침이 있어서 그런. 우리가 지금은 히읗 종성이 아니니까 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살은 이렇게 살은
뭔지 알겠죠? 근데 이제 히읗이 있고 밑에 받침이 리을이 있으니까 이어적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그냥 순간에 깔리는 것 같아. 얘는 그때는 히읗 종성체원이라서 이어적기 맞습니다. 끊어적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말할까 말까 하다가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하나만, 순경은 비읍이 소멸된 건데 15세기에 그 쉬위에서 순경은 비읍이 16세기에 벌써 소멸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예문이, 사례가 밭자온이,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밭자온이 밭잡다라고 해서, 이제 밭잡다에서 이제 잡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원래 선어말어민데 여기까지는 말하고 싶진 않아. 어쨌든 밭잡다인데, 밭잡은이야. 아래아 쓰는 안, 밭잡안, 모음조화 지키니까 이건 모음조화 지킨 사례야. 지켰다가 안 지켰다 하니까 16세기에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원래는 15세기였다면 이게 그대로 이어적기가 돼서 밭자반, 보이세요? 좀 밭자반 해서 이렇게 이어 적었을 거예요. 비읍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밭자반 이렇게 썼을 텐데 이거를 16세기에는 순경은 비읍이 없어지니까 밭자온 이렇게 쓴 거야. 순경은 비읍이 없어지면서 아래아가 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밭자온, 그것만 기억하세요. 밭잡다, 원래 밭잡다인데 밭자반인데 이게 이제 순경은 비읍이 없어져서 밭자온 이렇게 됐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물어봐야지. 밭자온 이렇게 해놓고, 이거 원래 밭잡다인데 순경은 비읍이 없어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너네는 원래는 15세기에는 밭자반 해서 비읍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경은 비읍 없어진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거 하나 얘기하고 나머지는 필기 돼 있는 것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모음조화 안 지킨 것도 내가 이렇게 해놨다. 다 모음조화 안 지켰다. 물란해졌다. 모음조화가 몸을 이렇게 했지. 원래는 몸알 이렇게 해야지. 안 지켰네. 이런 거예요. 또 지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킨 데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써놨어. 모음조화가 물란해졌다는 건 아예 안 지켰다가 아니라 지켰다가 안 지켰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16세기 정도는 15, 16세기 차이는 됐지? 각자 병사 안 쓰였다 이런 건 몰라도 돼. 안 쓰이긴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 필기를 조금 한 번 더 봅시다. 아당하기 했고 됐지? 자, 끊어적기가 많은데 이어적기랑 혼용해서 썼다, 같이 썼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17세기가 되면 거듭적기도 같이 쓸 거예요. 거듭적기. 자, 여기까지 하고 잘 정리해 오시고 토요일 날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안녕.